이번 영상은 이 차트 매매에서 변곡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변곡점이라는 이런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를 나타내는 곡선 위의 점, 이 수학적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뭐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 아래로 볼록인 상태로 변하거나 이와 반대로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위로 볼록인 상태로 이렇게 변하는 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는 그런 수학적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주식시장에서 이 변곡점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차트 매매에서 이 변곡점의 의미, 특히 이 상승 변곡점, 이 변곡점이란 개념은 여기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위에서 아래로 바뀌던 아래에서 위로 바뀌던 중립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상승 변곡점에 의미를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상승 변곡점의 반대는 하락 변곡점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상승 변곡점에 초점을 두고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일정 기간 하락의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주가가 이 기존과 다른 하락과 다른, 그렇죠? 이 기존과 다른 방향성 상승으로 변하는 초기 지점을 우리는 변곡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지점 또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지점에서 반대로 방향이 바뀌는, 상승으로 바뀌는 그런 초입 부분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승 변곡점은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자 이 상승 초입 구간으로 그때 잘 매수를 하게 되면은 단기간에 큰 상승과 또 안정된 매매, 확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차트상의 중요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이 변곡점이 어떤 내용인지, 또 주식시장 차트 매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차트에서 변곡점이 나타나는 이 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평선 눌림목 구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또 공부하고 있는, 저도 가장 좋아하는 이 이평선 눌림목 구간도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죠. 자, 한 번에 상승 파동이 나온 후, 그렇죠? 1차 상승 파동이 나온 후 뭐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이런 손바뀜이 만들어지면서 일정 기간 조정, 하락이 만들어지는 지점, 그렇죠? 우리는 이를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눌림목 구간, 예를 들어 뭐 21 이평선이다, 61 이평선이다, 이런 이평선 눌림목 구간에서 변곡점을 우리가 볼 때는 눌림목이 마무리되고 2차 상승 초입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 21 이평선이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글씨가 참 21 이평선, 그렇죠? 그런데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어느 순간 1차 상승 파동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주가가 또 조정이 슬금슬금 내려와서 21 이평선에 이렇게 붙은 채 움직이는 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눌림목 구간이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기간 동안에 조정이 나오는, 여기서 수익을 본 사람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21 이평선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상승으로 돌리는 2차 상승 파동을 만드는 이런 초입 구간,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제 눌림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평선 변곡점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종목들이든 주가지수든 살펴보는 그러한 이평선의 눌림목 구간도 우리가 하나로 이 변곡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추세선 하단 라인 지지 구간, 이평선이 아닌 이 하단 추세 라인을 지지하는 지점이고, 여기서도 변곡점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추세 하단 라인을 지켜내고 상승하는 초입 부분, 우리 지금 주가지수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평선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이 추세 하단 라인을 지지하는 모습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여기 추세 하단 지지 라인, 그렇죠? 이렇게 보게 되면 요런 라인들을 지금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평선이 아닌 추세 하단 지지 라인을 이렇게 지금 지지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코스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한번 보게 되면은, 그렇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평선이 아닌 이런 추세 하단 지지 라인, 이런 구간들이 이제는 추세 하단 라인에서 방향을 돌리는 그런 구간들이 다 뭐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단기 하락 조정에서 다시 방향성을 바꾸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그렇고 이 나스닥도 그렇고 이 추세 라인 하단 라인을 지지를 하면서 올리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평선보다는 이렇게 주가지수는 현재 추세 라인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것도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이렇게 추세선 하단 지지 구간 또한 우리가 변곡점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락 추세대 상단 돌파 구간, 즉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하락 추세대 상단을 돌파하는 지점 또한 우리는 방향이 바뀌는 변곡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곡점 상단 추세 라인을 돌파함으로써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는 그 초입 부분, 그 부분을 우리는 변곡점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우리가 코스닥에 지금 코스닥 일봉이고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이 주봉에서도 코스닥 주봉인데 추세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구간을 우리는 초입 구간, 그렇죠? 이런 구간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고점이 낮아지는 완연한 이런 하락 추세대, 그렇죠? 이 추세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이 구간대가 이제 우리는 변곡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 주가지수 차트를 코스닥을 보지만은 이런 것들이 뭐 주가지수에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종목에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나스닥 일봉 차트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종목 차트에서도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봤듯이 하락 추세대 상단 돌파 구간,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정고점 라인 구간, 이 또한 변곡점이 될 수 있죠. 이 정고점을 대량 거래량과 함께 돌파한 후, 그렇죠? 돌파 상승 후 조정이 돌파한 정고점까지 나타나는 지점, 이 또한 변곡점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정고점까지 조정이 나오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지지 확인과 재상승 초입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또 변곡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 이 차트를 좀 이렇게 뒤돌아 보면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차트에서는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이제 정고점이 되잖아요. 근데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5일선을 타고 쫙 오르죠. 그렇죠? 이때 2차전 지지들이 코스닥을 다 이끄는 그러한 시기였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 이 정고점 돌파가 나왔던 여기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정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서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을 돌파를 하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데 요 정고점 라인 때까지 우리는 이제 지지가 나오는지, 이렇게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변곡점, 즉 조정의 마무리가 되는 지점을 정고점 라인으로도 보고 변곡점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지가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는지, 이런 라인들, 그렇죠? 그래서 변곡점 구간도 이 정고점 라인 또한 한번 돌파한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 그런 초입 부분을 우리는 또 변곡점 구간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쌍바닥, 쓰리바닥,
그렇죠? 주가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쌍바닥 또는 쓰리바닥까지 조정이 나오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그런 지점을 바로 우린 또 변곡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변곡점 전저점 캔들 라인을 다시 한번 지지하는 모습 속에서 재상승이 만들어지는 이런 초입 부분, 이 쌍바닥, 쓰리바닥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캔들 라인으로 봤을 때, 뭐 박스권 매매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우리가 하나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처럼, 그렇죠? 최근에 이런 단순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쌍바닥 구간들, 그렇죠?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조정이 나오고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이런 쌍바닥 구간을 우리는 또 하나의 변곡점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쌍바닥도 그렇고 또 어떨 때는 쓰리바닥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밀려서 쓰리바닥. 그렇게 되면 이제 완연한 박스권 매매에 우리가 또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고점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박스권. 그래서 이런 전저점 라인 또한 우리가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이것 또한 하나의 우리가 변곡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변곡점으로 볼 수 있는 5개의 이런 사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차트 매매를 할 때 이 5가지를 종목에서 차트 분석할 때 이 5가지가 아마 주된 차트 포인트로 많이 활용하는 그러한 부분일 것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왜 많이 활용을 하고 찾으려고 하냐면은 그 부분이 바로 이처럼 차트 매매에서 변곡점이 상승 매매의 변곡점,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재상승하는 상승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다 찾으려는 그러한 구간일 수로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뭐 눌림목이든 추세선이든 캔들 라인이든 이 5가지 부분은 저도 차트를 분석할 때 매우 중요하게 보는, 그리고 누구든지 차트 매매를 한다면은 이 5가지는 꼭 알고 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위치를, 매수 포인트를 이 변곡점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오늘 이렇게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우리 여러분들도 스스로 종목을 막 돌려가면서 이제 분석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변곡점이라는 개념과 함께 이 5가지 차트 포인트를 꼭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서 종목을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